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순서제 강의 문제에서 먼저 1번이 박스글을 읽고 그 뒤에 오는 글을 찾는 겁니다. 두 번째가 박스글은 두고 A, B, C 중에서 두 개의 순서를 정할 겁니다. 이번에는 뒤에 거. 왜 그런 거라면 디스 넘버 때문에 그렇습니다. 디스 넘버 이렇게 쓰는 거는 앞 글의 마지막에, 이게 지금 첫 줄에 왔으니까 앞 글의 마지막에 숫자가 나왔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마지막 글에서 숫자가 나와야 되는데 B번에는 숫자가 없습니다. C번에 가니까 약 2만 개의 유전자 해가 숫자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2만 개의 유전자가 나오고 난 뒤에 이렇게 디스 넘버를 붙일 겁니다. 그래서 C번이 오고, 그러고 A번이 오고, 자, B번만 박스글 뒤에 달지 안 그러면은 맨 마지막으로 갈지를 결정해야 됩니다. 쭉 읽어보니까 such a small SPP 해가지고 그렇게 작은 요리체이라는 글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 안에서 그렇게 작은 요리체이라는 부분이 나와야 됩니다. 근데 이 안에는 그게 없습니다. 그래서 B번은 박스글 뒤에 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순서를 정하면 C번 숫자가 나오고, 그 다음 A번 이 숫자를 받아준 디스를 붙이가 이 숫자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B번이 박스글 뒤에 처음에 못 가니까 제일 마지막으로 가가지고 C, A, B가 되겠습니다. 순서는. 자,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자, 박스글 보겠습니다. 자, 두 남자의 이야기를 뭐라 말이고 생각해보자. 자, 도서관에서 말싸움을 하고 있는 두 남자의 이야기. 자, 그들은 두 남자를 받아가 그들을 냈습니다. 박스글 문장 두 개가 나오면 뒤에 문장이 조금 더 중요합니다. 자, 그들은 라고 했습니다. 근데 A번 가니까 그 사수는 해가지고 두 남자와 상관없는 뭡니까? 다른 인물이 등장해버립니다. 그러면 달 수가 없습니다. 동가. B번에 그녀가 또 그들과 상관이 없는 그녀가 라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박스를 뒤에 달 수가 없습니다. 통과. C번에 가니까 어떠한 해결책도 그들 둘 다를 만족시키지 못한다. 그들 둘 다 했습니다. 오케이. 그러면 대의하고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C번이 박스를 뒤에 오고, 그 뒤에 읽어보니까 사설을 투입해라. 그녀는 한 사람씩한테 묻습니다. 왜 창문을 열라고 하느냐. 약간의 신선한 공기를 쐬기 위해서요, 외풍을 피하기 위해서요, 각각 대답을 합니다. 그래서 그녀가 잠시 생각한 후에 그녀는 이렇게 해결책을 생각해냅니다. 해결책을 해내고 난 뒤에 A번에 가서 가정법 과거 완료를 가지고 만약에 그녀가 다르게 행동을 했더라면 그녀가 해내었던 해결책을 생각해낼 수가 없었을 것이다 라고 가정을 해보는 겁니다. 이퍼제일 뒤에를 읽어보면 만약에 그녀가 두 사람의 오브디엔 제가 해석을 안 합니다. 두 사람의 언급되어진 입장에만 집중을 했더라면 그녀가 했던 이때 did는 invented를 대신하는 대동사, 그녀가 생각해냈던 해결책을 생각해낼 수가 없었을 것이다. 즉 이 말은 앞에 이미 해결책을 생각을 해내었다라는 얘기죠. 가정법 문장은 직설법과 반대가 됩니다. 생각을 해낼 수가 없었을 것이다 라고 했던 것은 여기에서 생각을 해내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순서를 정해보면은 대의를 받아주는 덴보스, 그러고 나서 그녀가 묻고 난 뒤에 잠시 생각한 후에 그녀는 이렇게 해결책을 생각해냅니다. 그러고 와서 A번에 가서 가정을 할 겁니다. 그녀가 만약에 다르게 행동했더라면 그녀가 생각해냈던 해결책을 생각을 못했을 것이다. 생각을 못했을 텐데 이 말은 이미 생각을 해내었다 이런 얘기죠. B번에서 해내었다는 얘기입니다. 순서는 C, B, A가 되겠습니다. 자,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박스를 보겠습니다. 자, 촉각 수용체는 몸의 모든 부분에 펼쳐져 있다. 모든 부분에 걸쳐서 펼쳐져 있다. 그러나 그들은 고르게 펼쳐져 있지는 않다. 자, 너의 손가락 끝, 혀, 입술에서 발견되어진다. 라고 되겠습니다. A번 가겠습니다. 그러나 만약 손가락들이 멀리 떨어져서 펼쳐져 있다면 이런 글이 나옵니다. 이것도 큰 힌트인데, 그러나 멀리 떨어져서 펼쳐져 있다면 이 앞에는 뭐가 있겠습니까? 손가락이 서로서로 가까이에 있다면 일이 나와야죠. 가까이에 있다면 하고 난 뒤에 그러나 만약 손가락이 멀리 떨어지다면 역접으로 넘어간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A번 제일 첫 글에 이게 등장했습니다. 그러면 앞 글에 어디 있습니까? 마지막 문장에 이거와 반대되는 내용이 나와야 된다는 얘기다. 마지막 문장 보니까 B번 가보니까 만약에 손가락들이 서로 가까이에 있다면 이 문장이 나옵니다. 가까이에 있다면 하고 내용이 이렇게 나오고 난 뒤에 그러나 손가락이 서로 멀리 떨어져 있다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B번이 오고 A번이 올 겁니다. 그럼 C번만 결정하면 됩니다. C번이 박스글 뒤에 달지 문장 마지막으로 할지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 손가락이 예를 들어서 너희 손가락이 각각의 끝에는 약 5,000개의 따로 떨어져 있는 촉각 세포가 있다. 촉각 수용체가 있다. 신체의 다른 부분에는 훨씬 더 적게 있다. 이 내용이 뭡니까? 너희 몸의 모든 부분에 펼쳐져 있다. 그러나 고르게 펼쳐져 있지는 않다는 얘기입니다. 고르게 안 펼쳐지가 있습니다. 손가락 끝에는 5,000개, 신체의 다른 부분에는 훨씬 더 작게 이렇게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뒤에도 보면은 인치만큼이나 멀리 떨어져 있다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박스글 다음에 이쪽에는 많고 이쪽에는 적고 고르게 안 펼쳐져 있는 건데요. 같습니다. 그래서 C번이 오고 그러고 B번이 올 겁니다. B번이 손가락이 가까이에 있다. 그러나 손가락이 멀리 떨어져 있다면 한 부분하고 연결됩니다. 그래서 C, B, A가 되겠습니다. 자,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박스부터 보겠습니다. 자, 한 문장이라서 빠르게 해석해 보겠습니다. 비동사가 본동사, 주어했을 적에는 비동사가 넘어갈 겁니다. 기계적인 시계의 발명은, 자, 해놓고 제일 뒤로 갈 겁니다. 질서와 루틴의 예시였던 수도원에 살았던 성녀에 의해서 영향을 받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녀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monk, 복수. 시간, 안 됩니다. 자, B번에 day. 복수명사, 복수대명사 상관이 있을 것 같습니다. C번 people, 이것도 복수를 나타내는 거지만 monk라는 특정 명사를 나타낼 수는 없습니다. 왜? 요거는 일반인을 나타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특정 명사 monk를 받아주면 day로 갈 겁니다. 자, day로 시작해가지고 맨 마지막 문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무게추, 뒤에가 있는 회전하는 드럼통 주변에 감겨있는 로프에 묶여있는 무게추, 이 두 개 다는 꾸며주는 겁니다. 앞에 있는 명사. 무게추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자, B글의 마지막 줄에 무게추라는 단어가 나왔고, 그런데 A번 첫째 줄에 가니까 무게추가 달리가 있는 로프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즉, 웨이트하고 로프가 A번에 가서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웨이티드 로프. 마지막 줄에 오고, 그러고 첫 줄에 오고, 그러고 딱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뭔가를 받아주는 데이. 그러고 마지막 줄에 있는 B번 마지막 줄에 있는 로프하고 웨이트가 A번으로 가가지고 웨이티드 로프 연결됩니다. 그래서 A. 그리고 C번은 박스 뒤에 달수가 있기 때문에 제일 마지막으로 할 겁니다. 그래서 B, A, C가 됩니다. 참고로 여기 있는 weight는 무게라는 추상명사입니다. 근데 추상명사 앞에 이렇게 어를 붙였기 때문에 이 weight가 물건이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보통 명사가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무게추, 무게가 나가는 물건 이 뜻입니다. 저거는 답지에 번역이 되어 있는 것은 무게추라고 되어 있습니다.